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근입니다. 네, 신수영입니다. 네, 신수영의 뉴스레이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예. 네. 지금 방송하러 오는 중에도 소나기가 막 쏟아지고 있죠. 네, 소나기가 왔어요. 자, 지금 아까 서울에서도 전화가 왔는데 비가 많이 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세종에서도 네. 지금 좀 거치긴 했는데 이 소낙성이 꼭 스콜처럼 네. 왕창 내렸다가 게릴라성. 네.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조심해야 예.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8월은 벌써 이제 정점은 지나갔고 처서가 되는 거죠. 네, 예. 22일 날 더위가 물러간다는 처서입니다. 처서는 바로 내일이 되겠네요. 네, 예. 잘 이겨야 되겠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또 뭐가 또 문제가 되느냐면 주식, 뭐 환율,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이 그냥 한꺼번에 부동산까지 지금 무슨 대공황의 조짐이 보인다, 이런 표현을 전문가들이 또 해요. 그래서 아까 서울서 연락이 왔는데 나보고 어떠냐고 그래서 예. 대공황이 그렇습니다. 온다 그래서 우리 신정 대표, 대공황이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대공황이면은 저희들 같은 봉급쟁이들은 네. 어려움이 있죠. 네. 저희들은 이제 주로 회사의 사업이나 네. 광고에 의존해서 신문을 만드는데 네. 그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죠. 근데 더 큰 것은 네. 우리 한국 경제 같은 경우는 주로 수출로 나라가 유지가 되는데 대공황이 올 경우는 대공황이 뭐겠습니까? 이 경기가 안 풀리고 내수가 안 되고 세계의 수출 무역이 다 막혀버리는 그런 사태가 올 것이고, 그렇습니다. 인플레가 돼서 가격이 튀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인플레 상황은 막아야 되겠습니다. 네, 8월 5일 같은 경우에는 뭐 코스피, 그렇죠. 코스닥, 미국의 경기 침체까지, 그리고 중동전 우려까지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곤두박질 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마음의 자세를 좀 뭔가 좀 가다듬어야 되겠다,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야 정쟁, 누구에게 달렸냐면 뒤에 그림에 나오는 심우정에 달렸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요거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자, 지금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 내정자잖아요. 후보자. 후보자니까 이제 또 뭐 국회에다 요청을 또 해야죠, 청문회를. 청문회 요청을 해서 국무위원의 경우는 검찰총장이나 대법원장은 국무위원으로서 반드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실이나 정부에서 국회에 인사청문회 요청서를 보내야 되고, 인사청문회를 거친 다음에 국회는 이를 적격하다, 아니면 부적격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정부에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절차가 남았습니다. 9월 초가 되면 그러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9월 15일에 물러나잖아요. 그렇죠. 9월 초에는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이루어져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여야 정쟁에는 심우정이 달렸다고 했는데 한 5가지로 좀 심우정이 이제 검찰총장이 됐을 때 한 5가지는 해결돼야 된다는 말씀을 준비해 왔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재명 수사건, 두 번째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 그다음에 네 번째는 조국 대표. 이제 상고심 지금 아직 가 있지 않는데 다투고 있는 중이죠, 지금. 상고심까지. 상고심에서 지금 다투고 있어요. 다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네 번째고, 그다음 이준석의 얘기가 개혁신당 의원의 지금 아직도 미적되는 사건들이 있어요. 뭐 아이카이스트, 김모 회장과 관계된 얘기인데, 성 대접 받았다는 얘기라든지 그런 거 있습니다. 대전서. 그런데 지금 왜 이 문제가 중요한 사안이냐면, 우리는 그저 넘어가고 절차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여야가 정쟁을 벌이는 가장 중심이 뭐냐면 주도권 싸움입니다. 주도권을 다투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야 되고, 나의 우월감을 나타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야가
여야가 한쪽에서는 칼을 쥔 쪽에서 수사를 해서 빨리 매듭을 줘주거나 네. 그렇지 않고 계속 미적대고 있고 한쪽에서는 정치 탄압이다. 네. 윤석열 방탄이다. 이재명 방탄이다. 네. 이것만 가지고 2020년 21대 국회로부터 허송세월을 해온 거예요. 네. 특히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정말 우리나라가 한 발짝이라도 제대로 나갔습니까? 그렇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있었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문제들 해결 안 하고 다 물러나는 겁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라도 살신성이 내서 또 검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네. 이 문제가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죄가 있다면 벌을 주는 것이고 죄가 없다면 깨끗이 털어줘야 나라가 제대로 갑니다. 네. 이거를 놓고 뭐 이재명 대표의 문제를 놓고 방탄이다 아니다 뭐 정치 탄압이다 뭐 검찰 뭐 탄압이다 별 얘기가 다 나와서 그걸 가지고 국회에서 떠들다가 지금 시간을 보낸 거예요. 네,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겁니다. 자, 우리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이렇게 얼굴을 보면 닮은 사람이 있죠. 생각나는 분이 있죠. 예, 아주 예. 푸친 왕대밭에는 왕대가 난다고. 예. 심대평 국민중심당 대표였고 충남지사를 지낸 분의 그분이 똑같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시도도 심대평 전 거예요. 지사가 사실은 네. 대통까지 그렇습니다. 예, 생각했잖아요. 저는 저런 인물은 정말 그렇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될 만하다고 했었는데 네. 끝까지 이제 완주가 안 그렇습니다. 됐는데 저는 예. 저나 제 주변의 사람들은 심대평 지사, 네. 심대평 지사 그분이야말로 행정이나 또 정치나 모두 인품이나 네.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이런 분들의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 대통령감으로도 정말 손색이 없는 분이라고 쭉 믿어왔던 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드님이 이렇게 나오니까 심사께서 나오시라고 아니 근데 했어요. 검찰 내에서도 후배들이고 뭐 동료 여야에서도. 굉장히 신망이 높아요. 예.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야 정치권에서도 아주 신망이 두터워요. 아니 그리고 공부할 때 탑을 놓치지 않았던 얘기도 있단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이분이 사법연수원 26기인데 네. 다른 동기들보다 2년 빨리 됐어요. 거의 다. 네. 뭐 서정호 변호사나 이런보다도 한 2년씩 빨리 됐습니다. 근데 학교 다닐 때 서정호 변호사랑 동기라 그랬죠? 대학은 동창인데 그분은 이제 외모고시 하느라고 이제 28기로 합격을 했어요. 근데 그랬구나. 예. 제가 심우정 후보자 친구분들을 몇 사람을 알아요. 그래서 네. 물어봤어요. 예. 솔직히 약점이 없겠냐 그랬더니 약점이 없습니다. 약점이 없는 게 그래요? 문제입니다 그러는데 야. 그래서 뭘 그러냐 그랬더니 학교 다닐 때도 공부가 아주 뛰어났답니다. 그런데 공부를 잘 하면서도 튀지를 않았대요. 전부 뒤에 같은 줄을 서서 물을 마셔도 제일 뒤에 서고 앞에 서지 않았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공부하고 서울법대쯤 다니는 애가 뭐 무슨 일 있어도 앞장서서 밥을 먹으라고 식판을 들고 밥 타려고 하면 네. 본인 스스로가 나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내 주변 사람들이 욕을 먹는구나. 아버지가 도지사 아들인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네. 아버지 욕을 먹인다. 우리 충청도 욕을 먹인다 해서 또 뒤에 섰고 그리고 오히려 덕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 정진석 저번에 실장이 정신 상태가 아주 네네. 제대로 됐습니다. 정진석 실장이 저번에 이거 기억이 저는 납니다만은 심우정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그 이후로 헌법수호와 네. 또 법치주의 그리고 국민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네. 법치 실현을 위한 능력도 있을 뿐만 아니라 법무 검찰에 대한 아주 탁월한 식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네. 이 부분을 보고 아 그렇구나 하는 부분을 했더니 그 얘기를 친구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현직 판사나 검사들이 심우정 후보자한테는 그런 점이 있는 것이 제대로 맞는 것 같다 그러는데 이제 제 판단은 아닙니다. 조금 그 경력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짚어볼까요? 네. 왜냐하면 또 추장관 시절에 근무했던 내용이라든지 그것도 있죠. 예, 또 현직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도 있고 네네네. 예. 그 실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우리 심우정 후보자가 지난
윤석열 중앙지검장, 즉 문재인 대통령이 대전 고검 검사인 윤석열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앉힙니다. 네. 한동훈 검사장은 반부패 그 부장검사로 앉히고요. 검사장이죠. 네, 네, 그렇게 앉혔을 때 네. 심우정 검사를 형사 1부장 검사로 앉혀요.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은 네. 모든 형사 검사들 중에 탑이에요. 선임입니다. 실력이나 예. 능력이나 뭐 수사나 뭐 이런 부분에 톱이에요. 톱. 네. 그렇게 인정을 받아서 그 다음에 법무부 검찰과장. 법무부 검찰이 무슨 얘기하냐면 검사들 인사를 담당해요. 검사 한 명, 두 명을 다 인사를 담당합니다. 그런 뒤에 진급을 하죠. 검사장 진급을 해요. 왜 검사장 진급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문재인 정권이라고 예. 그래서 검사 안 시킬 수는 검사장 안 시킬 수. 예. 그래서 거기 때 추미애 장관이 발탁을 합니다. 그 법무부 기획관리실장으로 발탁을 해요. 네.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와서 대구 서부지검 차장검사, 거기도 검사장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 동부지검장, 그 다음에 인천지검장, 그리고 나서 인천지검장일 때 대검 차장검사로 발탁을 돼요. 이 모든 게 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도 있었고 실력이 워낙 빼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됐죠. 그리고 나서 법무부 차관 올 1월 달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8월 11일 대검 검찰총장으로 지명을 받게 되죠. 알겠습니다. 근데 여야가 아주 인정을 하는 검사예요. 왜냐하면 실력이 우선 뛰어나니까. 자, 언론 이제 판단에도 저런 사람들은 제갈량 느낌이 든다. 예. 기획 전략 통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그 얘기도 들거든요. 들으셨군요. 예. 왜 그러냐? 예. 우리 삼국지에 보면 칼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은 관우장비, 조자룡 뭐 이런 사람들. 장군들이죠, 쉽게 얘기하면. 네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일기인데 한동훈이, 그다음에 송경호, 그다음에 이원석이, 그다음에 신자룡. 이 사람들이 일기 칼제비들이었어요. 네, 이제 이 구주류가 물러나고 이제 기획통인, 이제 기획통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원래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를 평해서 제갈량이라고 그럽니다. 삼국지에서 그렇죠. 제갈량이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우러는 안 나가니까 예. 전략통이죠. 군사라고 칭하고 그 밑에 바로 누구냐면 이창수 지금 서울지검장, 그다음에 김유철 수원지검장, 그다음에 박영진 전주지검장, 그리고 양석조 반부패 수사부장 검사장이죠. 그다음에 김태은이라고 이 지금 공공수사부장 이분들이 제 2기 검사들이에요. 윤석열 2세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2기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1세대가 물러나고 2세대가 온다라고 쉽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제 임명이 됐다 하면 이제 5가지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이재명 수사입니다. 네, 요즘에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지금 이미 그 인사청문회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잠을 못 잘 겁니다. 왜냐하면 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을 하면 제일 맞닥뜨려야 될 부분이 여야 정치예요. 이 여야가 지금 얼마나 마주보는 열차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그리고 불신의 불신을 갖고 있는 검찰청, 검찰을 해결할 수 있는 이 돌을 하나를 던져서 2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의 소유자가 돼야만 검찰총장인데 우선 이 마주보는 열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5가지 인물들 아까 언뜻 말씀하셨죠. 이재명, 그다음에 문재인, 김명수, 조국, 이준석. 이 여기 리스크가 많고 의혹이 많아요. 이원석이 때 해결을 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원석이가 해결을 안 한 상태에서 문제가 지금 돌출해서 심우정이한테 짐이 돼서 온 거예요. 왜 머뭇거렸을까요? 네, 지금 이미 물론 이원석 검찰총장이 다 안 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냐?
지금 이재명이 같은 경우에 340번의 압수수색을 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검찰 탄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미 4건은 네 군데에서 재판 중에 있습니다. 중앙지검에서 하고 있는 백현동 그다음에 대장동 수사, 네. 그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알고 50억 있는 클럽. 50억 클럽 문제, 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위증 지금 문제. 위증 문제. 예. 그다음에 이 공직자 선거법 문제. 예, 예. 그다음에 수원지법에서 하고 있는 대북 송금 사건. 이 문제가 지금 재판에 일단은 걸려 있는 상태예요. 그렇습니다. 김혜경 법인카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서up해야 됩니다. 뭡니까? 첫 번째는 지금 빨리 우리가 쓰는 50억 클럽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야 그렇습니다. 돼요. 50억 클럽 문제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제 대표가 됐지 않습니까? 네. 이 이재명 문제가 있으면 재판에 붙여서 법의 해석을 구하면 될 것이고, 네. 검찰이 조사를 해봤더니 아무 죄가 없으면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즉 캐비넷에다가 이원석이 때 캐비넷에다가 그냥 쌓아놓고 있어요. 파일을 안고 있으니까 빨리 캐비넷을 열고 네. 꺼내서 문제 해결을 빨리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예, 예. 그런 50억 클럽도 해야 되고요. 제가 제일 좀 궁금한 것은 그 법인카드 문제 배소연 5급인가 뭐 자무관 그 있죠. 문제도 있죠. 아니 배소연이가 왜 그렇게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쪽에서 의혹을 자꾸 가지고 있는 것이 배소연이라고 하는 그 김혜경 여사 뒷바라지를 했다는 비서관이 5급이든 9급이든 봉급을 받아서 갑자기 건물 4채를 산 겁니다. 그렇죠.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예. 이것이 누구 거냐라는 수사가 지금 해야 된다고 보는 답보 것이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이거는 좌우 언론들도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 건지 명쾌하게 밝혀야 된다. 네.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시를 하면 돼요. 네. 야, 수원지검장, 네. 김유철 지검장 이거 빨리 해서 문제가 있으면은 너네가 기소를 붙이고 네. 없으면 무혐의 처분을 하거라. 네. 이렇게 빨리 해줘야 됩니다. 네. 또 이재명 대표도 문제가 있어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 뭐 나 탄압이다 뭐라고 얘기하는데 저 같으면 그래요. 보통 사람 같으면 너무 억울하다. 네. 나 빨리 수사해줘라. 빨리 수사하고 나 재판 빨리 붙여주세요. 네. 나 억울한 거 풀겠습니다 하는 것인데 계속 재판을 미루는 거예요. 증인을 뭐 몇백 명 부르고 뭐 그다음에 뭐 법관 기피 신청을 하고 계속 이러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이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진실돼서 나 죄가 없으면 진실되게 빨리 해주세요. 하루라도 빨리 해주세요. 저는 그럴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미적거리는 문제까지도 빨리 심우정 지명자가 네. 빨리 해결할 문제예요. 이것이 정치가 싸우지 않고 건전하게 여야 타협을 하는 정치가 될 겁니다. 네, 그렇지 네, 않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그 통계 수사 조작 있잖아요. 네. 그것도 이번에 좀 다뤄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도 그래요. 우리 가까운 예로 볼까요? 네. 통계 조작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죠. 지금 대전지검이 네. 붙여서 지금 대전지법에서 지금 지금 심리 중에 있습니다. 네. 일부는. 그런데 이 문제가 어떻게 되냐? 문재인 대통령 때 부동산 값이 아주 폭등을 했습니다. 그렇죠. 세종 같은데 네. 얼마가 올랐습니까? 180 몇 배가 올랐어요. 아파트 한 채가 1원짜리가 183원으로 오른 거예요. 이럴 정도로 올라. 왜냐? 2020년도에 7월 20일 날 김태년이라고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원내교섭단체 연설에서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행정수도를 만들겠다. 서울에 있는 거 모두로 옮기겠다 한 날부터 그해 연말까지 그렇게 폭등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서울값 튀어버린 거예요, 이제 또. 그러다 보니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이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그렇죠. 폭등. 예. 그런데 김현미와 김수연, 그다음에 김상조 이 청와대 정책실장들이 네. 짜서 강신욱 통계총장을 통해서 부동산 실제 가격과 수치를 조작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있었죠. 또 하나 조작이 또 있어요. 월성 원전이라고 있습니다. 백운규 당시 산자부 장관이 포함된 겁니다. 이게 산자부 국장들도 포함됐고 이 문제도 조작을 한 거예요. 이 조작 사건을 대전지검에서 다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어물쩍 넘어가고 있어요. 죄가 없으면 없다. 검찰이 밝히든지 죄가 있으면은 서둘러서 재판을 붙이든지. 법의 재판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법의 해석을 판사의 해석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검찰에서 나는 이렇다고 죄가 있다고 봅니다. 한쪽에서는 없다고 봅니다 하는데 그럼 판사님이 결정 내려주세요 하는 게 이게 기소인데 이걸 계속 미적미적 두니까 정치권에서 싸우는 거예요. 탄압이다. 전 정권 탄압이다. 아니다. 우리는 원칙대로 하는 거다. 이 싸움을 계속 철새 줘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빨리 마무리 쳐야 됩니다. 그게 여기 또 성초로 건도 마찬가지고 성초로 울산 임종석, 황운하 완전히 끝난 내용들이 아니잖아요, 다. 그렇죠. 송병기나 황운하 지금 국회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돼서 송초로 울산시장 사건, 즉 2018년도 김기현 전 시장과 새로 도전한 더불어민주당 송초로 시장 후보 간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송초로 정초로 동생이 무슨 부동산과 연루돼 가지고 뭐 형을 꼬디겨 가지고 뭐 어떤 특혜를 받았다고 송초로 씨가 발표를 하고 그렇죠. 이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검찰이 나서서 뭐 있었고 여기에 또 고래고기가 터져요. 고래고기가 터졌는데 이때 울산 경찰청장이 황운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 송초로 정무 특보를 하다가 부시장으로 간 송병기라는 사람이 여기가 연루돼 있고 거기는 지금 징역 중에 있죠. 실형을 받았죠. 그런데 이거를 송초로가 누구냐면 문재인 대통령 아주 친한 절친이에요. 그렇죠. 여기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조국 민정수석을 통하고 임종석 비서실장을 통해서 송초로 당선을 위해서 그 청탁 수사를 해서 김기현을 아웃시켰다고 김기현 의원이 지금 얘기를 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사건이 아직도 어물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 이것 때문에 조국도 지금 실형을 받아서 상고심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결과가 곧 나올 겁니다. 구분을 한다 그러면은 첫 번째가 이제 이재명 건을 얘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문재인 건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속에는 그 탈북민 북송시킨 이것도 아직 해결이 안 돼 있잖아요. 그 문제 북송 그 강제 북송 시킨 거 있고 또 하나는 해수부 서해안 해수부 직원 그렇죠. 해수부 그것도 완전 사례죠. 사례 사건. 공무원이 뭐 자살했다고 하는 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죽은 사건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지금 박지원 신이 그다음에 저 국정원장 서원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조작을 했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도 어물쩍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문제도 해결 안 됐고 더 큰 거는 또 뭐냐면 이상직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이스타 제트 항공의 오너인데 이분이 2020년도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서 전주에서 당선이 됩니다. 물론 그 선거법 위반으로 중간에 뭐 구속되고 하는 사건이 생겨서 국회의원직이 날아갔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전 사위가 그 당시에는 사위죠. 전 사위가 아니고 서모 씨죠. 서모 씨가 이 사람이 저기에 이스타 항공에 취직을 합니다. 이스타 타이 항공에 취직을 해서 태국으로 가요. 그러면서 그 전까지 따님인 문다혜한테 매달 생활비를 김정숙 여사가 줘왔습니다. 이 사람이 취직하면서부터는 안 줘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돈을 준 것 자체가 뇌물이다 해서 이미 재판 수사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원석이가 수사를 안 하는 거예요? 계속 캐비닛에 쌓아놓고. 전주지검에서 완전히 압수수색도 마쳤는데 다 했죠. 왜 안 하느냐? 어제 임종석 저 비서실장을 불러서 또 조사를 했는데 임종석 실장은 이거 정치 탄압이다, 전 정권을 뭐 하는 거다라고 하고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지 않습니까? 묵비권이죠. 조사를 하는 데서 말을 안 한 겁니다. 3시간 받았어요. 이렇게 하는 사건이 지금
가려져 있어서 국민들이 자꾸 의혹을 갖고 있고 국민을 대신해서 한쪽 정파에서 이거 왜 문제가 있는데 이 모양이냐 그러고 한쪽에서는 전 정권을 탄압이다 하고 있고 한 정파에서는 이래서 싸움이 되니까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민생 지금 법안을 놓고 싸움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놓고 이 문제 해결 안 됐죠.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에 관한 한 것이 뭐냐.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묘 방문이라는 겁니다. 국고 낭비 문제. 그렇습니다. 이것도 국고 낭비가 아니고 정상대로 처리됐으면 혐의 없다라고 빨리 검찰에 내려줘야 돼요. 심우정 검찰이 빨리 내려줘야 됩니다. 되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법의 해석을 받으면 돼요. 그 문제가 있다. 그거 국고 환수해라. 뭐 하면 돼요. 아까 우리 말을 다시 한번 역으로 말하면 이재명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의 사건에 문제가 있으면 지난번에 선거 치를 때 430 몇 억이 있습니다. 저기 경기도도지사 선거 때 그거 다 환수를 해야 돼요. 또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렇죠.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숙 여사가 외유성이었다라고 판단이 내려지면 국고 환수해야 됩니다. 또 거기에 상응하는 형사적인 어떤 책임도 따르겠죠.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안 하고 이원석 검찰에서 느긋느긋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데 더 큰 거는 아까 50억 클럽 중에서도 이원석 검찰에서 왜 김수남이 수사 안 합니까? 최재경이 왜 수사 안 합니까? 검찰이 다 검찰 선배들이었어요. 이원석이 선배들이었다고요. 다 강력부 수사했어요. 최재경이 중수부장했고 김수남 검찰총장 안 했습니다. 이 사람 수사 안 해놓고 미적거리고 이원석이가 자기 떠나겠다는 거예요. 이원석이가 지금이라도 한 보름 좀 넘게 남았으니까 이 문제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50억 클럽 해결해야 돼요. 권순일이에 대한 문제 조사해서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 그 문제예요.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쟁점이 돼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이게 누굽니까? 세 번째 사람 김명수 전 대법원장입니다. 얼굴이 인품이 아주 훌륭해 보이죠. 인상이. 이분. 근데 훌륭한 인품으로 보이는 것과는 달리 정말 엉터리 그런 행동을 많이 했죠. 그래서 지금 우파에서는 양승태 전에는 좌파에서 문재인 때는 양승태 사법농단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우파에서는 김명수 사법농단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렇게 되버렸죠. 제가 이제 우리 SNS를 가끔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면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많아. 이렇게 보면 우파의 비판들이죠. 그래서 보니까 어떤 문제들인가 이렇게 본 거예요. 갔더니 이분이 가장 큰 건 권순일 사건과 함께 이재명 공직선거법 때 무죄를 내린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그때 5대 5였다고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5대 5에서 권순일 선임 대법관이 무죄를 내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도 거기다 합쳐서 7대 5로 뒤집혀서 무죄가 된다는 사건이 있었지요. 공직선거법입니다. 그 사건인데 그게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 하는 걸 허위 증언 때문에 그 간 사건이었는데 300만 원이 나왔던 사건. 이 사건에 대한 해결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임성근 부장판사 사건이에요. 임성근 부장판사 사건이 아주 민주당 쪽에서 문제 제기를 계속해서 개딸들이 들고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는 내 양심과 정의에 따라서 재판을 한 건데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아주 몰아치는 이런 사법부를 지켜주지 못하니 우리 법관을 지켜주지 못하니 더 이상 더 재판 안 하겠습니다. 판사 안 하겠습니다 하고 뭘 내느냐. 사표를 냈어요. 근데 김명수가 그 당시에 이제 그런 말을 하게 된 거예요. 너 사표를 반려하면서 왜 반려하느냐? 반려 이유가 지금 민주당에서 너를 탄핵하려고 하니까 탄핵하고 나면 내가 입장이 곤란하게 된다. 그랬고 나서 사표 수리했다고 곤란하니까 사표를 못 받겠다 해서 돌려준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어요. 김명수의 임성근 법관 사표 반려 및 거짓말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명수를 수사해야 돼요. 이거 외에도 김명수와 관련돼 있는 재판 결과가
의혹을 많이 삼고 있어서 김명수 그 전 대법원장에 대한 문제를 심우정 검찰에서 빨리 수사를 해야 되겠다. 네.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네 번째는 조국 건이 되겠죠? 네, 조국 예. 그 혁신당 대표. 예. 이 문제 이분이 어려움도 많이 청했죠. 자녀 비리 문제, 부인인 정영심 동양대 전 교수 자녀 비리 입시 문제 뭐 이런 거 때문에 권역을 치렀고 본인도 현재 그 사건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어디냐? 예. 이 사건은 이 사건이고 조국 대표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송철호 아까 말했던 대로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개입 문제 이런 문제들이 지금 다 걸려 있어요. 허위 인턴 문제니 뭐 이런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이 수사가 지금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검찰에서는 나오라 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임종석이는 어제 나왔잖아요. 비서실장이요. 그렇죠. 그때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이 민정수석이었던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해결을 안 당 상태로 그대로 넘어가니까 지금 저 국민의힘이 민주당 스스로도 빨리 이 문제를 매듭을 져라. 뭐 국민의힘에서는 문제가 있으니 기소 붙여라는 것일 거고 뭐 민주당에서는 혐의 없으니 무혐의 처분해라라고 할 것인데 어찌 됐든 심우정 지명자가 검찰총장으로 취임을 한다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우리 멋있는 국회가 됩니다. 타협과 양보하고 힘을 합쳐가는 국회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수싸움 하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175석.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우리 이준석이죠. 이준석 의원은 전 박근혜 키즈라고 안 합니까? 박근혜가 키웠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2012년 3년도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했을 당시에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 거기 무슨 최고위원을 했어요. 하고 나서 그 후에 2021년도 미래통합당 대표를 하게 되죠. 당 대표를. 그런데 이분이 아이카이스트라고 하는 그런 업체가 있었어요. 업체로부터 2017년 박근혜 무슨 저 마크 같은 거 뭐 이런 걸 가지고 와서 박근혜 시계 뭐 이런 걸 가지고 와서 박근혜와 내가 친하다. 그렇지. 박근혜 대통령과 내가 친하다는 걸 보여주면서 아이카스트라는 사람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입에 올리기 싫을 정도인데 대전에 있는 대전 유성에 있는 어느 유흥업소에서 그런 접대를 받았다. 그리고 뭐 뇌물도 뭐 받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문제가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뭐 그런 문제를 가지고 또 지금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아니라고 했고 본인은 아니라고 하고 있죠. 수사는 또 아직 미적거리고 있고. 그런데 당시 아이카스트라고 하는데 관계자들, 그 다음에 유흥업소 관계자들이 이걸 실토를 합니다. 그런 문제들을 실토를 하고 있고 본인은 계속 아니라고 하고 있어서 이문정 어물쩍 넘어가는데 모르겠어요. 정치적 함수가 있어서 같은 보수기 때문에 여당과 힘을 합치려고 해서 지금 손을 안 대는 것인지 아니면 검찰이 정말 힘이 없어서 정치는 손을 못 대는 건지 아니면 검찰에 너무 손이 달려서 수사를 안 한 것인지 이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이게 뭡니까? 하여튼간 여야가 기우뚱 매일 이 싸움을 하고 있고 방송마다 전부 여야의 정쟁에 관해서 서로 앞다퉈 싸우고 있으니 우리가 이런 나라에서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빨리 심우정이 알겠습니다. 취임을 해서 이 문제 이어져야 되겠습니다. 손님들이 지금 많이 와 있네요. 그렇군요. 관련있군요. 자, 오늘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심우정이 여야 이제 정쟁의 중심에 서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정쟁 해결사로 서 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 법관들의 신뢰 회복도 이번 기회에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검사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9월 한 15일이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파기면 해결되실 것 같아요. 이제 그만두니까 9월 초에서 그 사이에 이제 해결이 될 것으로 봅니다. 자, 어쨌든
이런 의혹이 되는 것은 좀 분명하게 해줘야 국민들이 네. 속을 덜 썩어요. 그렇습니다. 이재명서부터 시작해서 이준석까지 자꾸 이걸 미적거리니까 뭐가 그렇습니다.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법원은 해결을 제대로 안 하느냐. 그것이 그렇습니다. 기분 나쁜 겁니다. 국민이 피로감을 느끼는 거예요. 네. 네. 예. 오늘 신승희 뉴스레이더 아주 귀한 말씀 잘 나눴고 다음 시간에 꼭 다뤄야 될 거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세종 충남대병원 하루에 4억 원의 이자가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예, 이런 그 어려운 문제를 꼭 다뤄야 되는데 예, 응급실 마비 사태 이런 현상을 우리 잘 좀 취재를 해서 네.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신수영의 뉴스레이더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보십시오.